말복과 입추가 지나며 폭염이 한풀 꺾였다고 해도 여전히 무더위 기세 만만치 않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는 것,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일입니다. 7시 뉴스 이번 주 대담은 폭염에 취약한 분야별 노동자들과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폭염에 취약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 현장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윤 건설노조 불경본부 노동안전부장과 함께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건설 현장 다들 아시겠지만 보기에도 그래요. 실제 업무나 노동 작업 환경 또 자재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또 느껴지는 정도가 다를 테고 환경도 다를 테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건설 현장은 옥외 작업이기 때문에 태양을 가릴 지붕이 없습니다. 예. 건설 노동자들이 주로 다루는 자재들이 철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뜨겁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특히 햇볕에 달겨진 철근들은 장갑을 끼고 만져도 아주 뜨겁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굳으면서 수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온도가 몇십 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아파트 지상층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본층 작업이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 알폼 노동자들로 많이 불리웁니다. 네. 이 알폼에 대한 무게는 한 판당 평균 30kg 이상의 무게가 되는데요. 예. 흔히 알폼 작업을 받아치기 작업이라고 해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리는 작업들을 2시간 반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천정의 기둥이나 이런 것들 다 네. 포함해서 타설을 한 데 있어서 예. 필요한 거푸집을 만드는 알루미늄 만든 폼입니다. 예. 이러한 고중량의 무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온열 질환에 더욱더 노출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7일까지 부산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31개 건설 현장에서 예. 222건의 체감 온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결과가 기상청에서 발표한 온도와 건설 현장의 체감 온도는 무려 6.2도 정도가 더 높게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이를테면은 해당 지역의 기상청의 체감 온도가 25도라면은 예. 해당 지역의 건설 현장의 체감 온도는 6.2도가 높은 네. 29도라면은 35.2도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차이가 35.2도가 된다라면은 네.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 수준으로 되어서 옥외 작업이 중지하도록 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렇군요. 부분들은 모든 건설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잠시 인터뷰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불경본부 이기윤 안전부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김경호 노동안전부장인데 저희가 잘못 소개를 해서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어쨌거나 이 환경이 보기보다 취약하고 네. 그렇잖아도 무게가 있는 것들을 들기 위한 체력 소모가 심할 텐데 네. 이게 여름철에는 더할 나위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10명 중 8명 이상이요. 건설노동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2시에서 5시 사이에 휴식이 실제 없이 일을 한다고 답을 했어요. 네네. 분명히 관련 지침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권고한다라고 돼 있는데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안 되고 있다는 건데 네. 이렇게 보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근데 사실 규칙적으로 쉬는 것은 폭염 질환에 대한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고용노동부에 대한 폭염 대책에서도 휴식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매 시간 33도 이상일 때는 10분간의 휴식,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15분간 휴식, 예.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설문조사에 나왔다시피 규칙적으로 쉬는 이런 비율들이 3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는 부분들이 꼭 휴식 시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휴게 공간에 대한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작업장 내 휴게 공간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데요. 냉방 시설이 잘 갖추어진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해서는 휴게 공간이 적을 뿐더러 예. 공사 중인 작업장에서 휴게실로 간다고 하더라도 왕복으로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실상 뭐 그 정도 거리면 그냥 안 가고 말지 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노동자들은 그늘막에서 합판이나 스티로폼으로 아무 그늘에 들어가서 그냥 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부장님 말씀을 바꿔서 서류로 돌려보면 분명히 그 작업장에는 휴게실이 있다고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휴게실이 무용지물이네요. 맞습니다.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세면실이라든지 샤워실, 뭐 휴게실 이런 공간들은 다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폭염 질환에 대비해서 전체 근로자 수에 맞게 휴게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35도 이상일 때 쉰다고 답변한 것이 조금 전에 화면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58%였는데 그죠? 81%. 그러니까 못 쉰다라고 답변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을 제공받지 못한다도 20%나 됐어요. 폭염은 더 심해지고 기후변화 우리가 모두 체감하고 있는데 어찌 이 자료만 보면 일단 작년보다 후퇴하는 듯한 느낌도 받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쓰러져야 손 모지 말고 아침 조례 시간대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실제적인 온열 질환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 지수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폭염 대책은 거기에 비해서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폭염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권고 앞에는 강력이라는 두 글자를 붙여서 강력 권고 이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건설 현장의 폭염은 일반적인 장소와는 확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져도 그만 안 지켜져도 그만 이런 상황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강력한 권고가 아니라 법제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자, 반대로요. 노동자에게도 이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이건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권리 행사를 못 하나요? 사람안전보건법상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69시간 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장시간 노동시간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한 건설 현장도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의 자율적인 인단협과 고용 창출을 정착시켜온 노동조합 활동도 위축시켜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더워 쓰러지더라도 다음 날 일을 못 나올까 봐 작업 중지를 섣불리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조라는 것은 어떤 회사가 됐건 어떤 부서가 됐건 간에 이 노조원의 부족함이나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이걸 채워주기 위한 것인데 그 노조 자체의 활동에 제약을 좀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건설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인 무리한 속도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작업 중지권이 미리 잘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빨리빨리 진행하고 빨리빨리 공정을 끝내야 하는 그런 건설 현장의 어떤 속성상 섣불리 작업 중지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건설 현장에서 야외 작업,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고열 작업으로 인정을 받고 안 받고는 큰 차이죠. 맞습니다. 이게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고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고온 규정이 있고 그 동법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온 고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용광로 같은 금속 재련이나 갱내의 고열 작업 또는 열 처리 작업 등 이런 것들만 적용이 되는데 5개의 건설 현장의 5개 작업들은 고온, 고열 작업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폭염기 온열 진화에 대해서 강력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시간이 없어서 짧게요. 당장 좀 해결해야 될 대책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적인 고온 고열에 대한 법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최소한이라면은
충분한 그늘막 그리고 얼음물 제공 어. 그리고 이동식 냉방 장치 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될 것이고요. 예. 폭염기 때는 노동자들에게 실제적인 작업 중지권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실리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요. 네, 또한- 알겠습니다. 예. 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도 폭염과 관련된 네. 대책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적인 관리 감독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것들은 좀 만들어내야 되고요. 네. 있는 것도 잘 지켜지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불견본부 김경호 노동안전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